네, 잡설TV 교육설전 오늘 8번째. 오늘은 입시 배틀입니다. 네, 제가 약간 두 공교육과 사교육 선생님들의 입시 배틀을 좀 붙여보기로 했습니다. 네. 공교육을 대표하시는 선생님 소개해 주세요. 네, 야탁부 김재환입니다. 네, 사교육 대표. 네, 지식 팩토리 대표 윤한울입니다. 네, 오늘 아주 흥미진진하실 겁니다. 아주 재미있게. 저희 사실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한 건 대체 그래 알겠는데 몇 등급을 어느 대학까지 보내봤어가 참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청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보내봤나, 공교육에서는 대체 어느 등급을 어디로 가나, 약간 그렇게 해서 오늘은 좀 재미있게 배틀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아까 들어가기 긴장하신 전에 것 같아서 미리 얘기하고 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 끝에서는 아마 네. 제가 못 이길 것 같아요. 네, 제가 약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윤 대표님은 자사특목고가 좀 약간 포함되어 있고 우리 김재환 선생님은 그냥 일반고. 일반고죠. 네. 일반고라는 걸 염두에 두고 보시지만 사실 들릴 때는 어떻게 들릴지 저는 그걸 장담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조금 공교육과 사교육 사례를 갖고 시작을 하는데, 저희가 한 1.5등급부터 시작해서 과연 어디부터 보내봤는지 좀 이렇게 배틀식으로 좀 한번 내려가면 재밌을 것 같아요. 대표님 먼저 1.5부터 시작할까요? 너무 네. 잘하는 친구는 빼고. 네. 뭐 약하게 가겠습니다. 약하게. 네. 1.5 1.5 서울대 간호 원광대 의대. 저희 1점 그거 받고 네. 서울대 1.5 서울대 어디가 있지? 꼬여서. 정예가 있었어요. 아. 서울대 정예. 네. 그리고 1.5에서 이과에서는 그렇게 되면 컴공이 있네요. 항공 좋네. 네. 자, 네, 대표님. 저는 그거 받고 1.8에 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대, 이대 동시 합격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과? 네, 건축학과입니다. 건축학과. 네. 저희 1.8이면 동시 합격이다. 대시학도 나와줘야 되는. 서울대 포함해서인가요? 네, 네, 서울대, 서울대, 연대, 연대. 고대, 성대, 이화여대까지. 네. 그러면 1.8에 조선대 의대가 있네요. 교과 전형으로. 네. 그리고 1.84에 서울대는 못 붙었지만 연고대, 성대와 관련돼서 사회 환경 시스템 3관왕 있네요. 네. 그러면은 저는 그거 받고 일반고 일반고 강조하시기 일반고 시작하셨는데 2.2 2.2? 2.2 연대 사학과 연대 사학과. 활동 수요. 와. 여기선 제가 이길 수 있겠네요. 과가 우리가 조금씩 좋은 것 같아요. 예. 맞아. 2.2면 최근에 연대 영문과 네. 그리고 2점 몇이었지? 2.38 네. 도시공이 있네요. 그러면 그거 받고 지역 자사고 2점 후반대 서울대 경영학과 최초원. 최초학. 네. 2점 후반대. 네. 2점 후반대. 네. 자사고가 나오는 순간 2점 후반대면 저희가 3.0에 성대 영상학과가 있네요. 성대 영상학과하고 3.2에 경희대 경영이 있네요. 네. 일반고에서. 네. 네. 저는 지방에 있는 일반고 3.5등급 성균관대 공학계열. 지방 일반고요? 네. 그 얘는 무슨 전형이에요? 얘는 성균인재 전형. 네. 성대가 내신을 중심으로 보는데 제가 경험했던 성대는 내신을 중심으로 보는 학교는 아닌 걸로. 네. 왜냐면 제가 1.3짜리를 갖다가 수학과를 넣어봤었는데 걔는 딱 봤을 때도 이거 가지고는 비교과 뚫기가 힘들다 그렇게 예측을 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얘는 최초업으로 안 놓고 추업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과계열을. 성대는 네. 이걸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안 올 것 같은 애들은 떨어뜨리 그런
그런 건 그러니까 없나? 성대는 그랬던 입학처 것 같은데? 자체가 네. 자기는 종합전형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음. 그렇게 돼서 저희가 판단하는 거 최근에 조금 종합성이 강해지기는 했는데 그게 종합형이 절반 네. 그리고 교과형이 형이 절반전 정도로 해서 원래 그- 추합권에서 거의 교과순으로 추합이 돼요. 그게 아니라 네. 성대는 원래 납치 전형 아니에요? 네. 납치 전형. 그렇게 돼서 수능을 반영한다는 얘기도 있긴 하던데. 썰일 뿐인데. 3.5의 성대는 네. 오늘 끝내주는데 성대 공학계열. 세게 빰빰빰. 3.5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서 여기선 더 이상 못 얘기할 것 같아요. 네. 뭐 추가로 뭐 뭐 연대나 뭐 고대는 사실 좀 얘기하기가 쉽지 않죠. 수능 그렇죠.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성대는 탑 6급의 대학이니까 네. 그 이하로 가는 것들은 무의미가 하잖아요. 오히려 성대 공학계열보다 3점대 중반 돼가지고 고대 붙는 경우 더 많아요. 그렇죠. 거기는 네. 학업 우수형이나 왜냐하면 성균인재나 이런 데 같은 경우 수능 최저가 없으니까 거기다 면접도 없잖아요. 근데 고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면접도 있고 거기다 수능 최저가 빡세다 보니까 강남에 있는 일반고 학생들이 특히 3점대 중반 정도 내신을 가지고 이과를 갖다 그냥 쉽게 뚫어버리는 그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너무 보편적인 현상이라. 3점대 중반에 고대에 가는 건 보편적이다. 수능이 일단 되고 면접이 어느 정도 최저가 되면. 된다라고 하고 좀 경쟁률이 낮은 거라고 네. 하면 충분히 소산이 있죠. 그쵸. 네. 그리고 뭐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특목 5등급 5등급 나왔어. 전 이거 듣고 특목. 특목 5등급 외대 이제 서울 캠퍼스 부산 그 중국 통상학과 합격한 사례가 있고 이게 아마 라스트일 것 같은데 서울에 있는 일반고 5등급입니다. 일반고. 예, 5등급? 일반고 5등급인데 얘가 동국대 컴퓨터공학과를 갔습니다. 근데 동대 컴공만 붙은 게 아니라 세종대 광운대를 같이 붙었어요. 네. 보통 5등급이면 어딜 가요?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이 학생 빼고. 일반적으로 하면은 저한테 안 오죠. 그러니까 안 오는데 그냥 이제 보시는 분들이 네. 대충 5등급이면 대충 어느 정도인데 동국대를 갔다. 일단 가능을 좀 할 수 있게. 인서울은 제끼죠. 힘들고. 인서울 제끼고 그 다음에 경기권도 제끼죠. 그리고 저희 일반고에선 그 서울의 인서울에서 그래도 꽤 높은 대학 탑 15위급이다라고 하는 게 3.3 정도에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대 컴퓨터가 3.3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 정도에서 끝나는 거지 대부분 일반고에서 4등급이면 4등급대다라고 하면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 그리고 5등급이라고 하면 충청권 네,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4, 5등급대에서 조금 잘 갔다라고 하면 대학 캠퍼스 대학들을 가는 경우들은 되게 잘 갔다라고 그쵸. 얘기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5.5가 연대미래의 작업치료학과를 간 적이 있거든요. 5.5. 그렇게 되면 되게 잘 갔다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네. 5등급이 동대면 그러면 이 친구 약간 궁금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내셨는지 진짜인지 아닌지 검증의 일단은 시간을 뭐냐면 해봐야 돼. 얘 같은 경우에는요. 그 프로그램 동아리 장이었고요. 3년 내내 프로그래밍 동아리를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좀 손을 봐준 부분은 특히 이제 진로 관련해서 그러니까 컴퓨터 공학과라고 했을 때 이 컴퓨터 공학의 분야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컴퓨터 공학 해가지고 서버 뒷단 돌리는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웹 개발, 프론트 개발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했던 거는 이제 서트라고 해서 보안 전문가에 대한 그 내용으로 계속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친구의 그 내용이 5등급이면 공부는 안 한 거잖아요. 공부 좀 많이 안 하셨고 이 친구가 근데 활동성은 또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 친구가 이 학교에서 학생회장이에요. 학생회장이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때까지 이제 종합전형 계속 하잖아요. 되게 합이 잘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오더를 내렸을 때 이 친구가 그대로 수행을 잘 해오는 거예요. 그러면 해주는 사람도 되게 재미가 나거든요. 그러면 이거 해봐 저거 해봐 하는데 착착착 되니까
네, 그러면 이제 비교과는 되게 쉬워지는 거거든요. 5등급대에서 그런 능력을 가진 애를 만나기도 쉽지는 않았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제 컨설턴트하고 합이 잘 맞았던 거예요. 네. 학교 공부가 싫었나 보다 얘는. 그럴 수 자기가 저도 하고 비슷한 싶은 사례가 것만 있었거든요. 네. 제가 담임으로 있을 때 저희 반에 5등급 때 애가 화이트 해커를 꿈꾸는 애였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 S로 시작하는 통신사망을 네. 뚫어서 어. 그 와이파이를 네. 학교에서 자유롭게 쓰던 아. 애였거든요. 그렇게 대단하다. 되면 그것만 잘 살릴 수 있으면 네. 좀 그 컴퓨터 보안 쪽 네. 그리고 화이트 해커로서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좀 했었거든요. 본래 그런 애들이 타이드 테크러트리는 일단 철컹철컹이잖아요. 그렇죠. 사고 하나 쳐가지고 그분과 다 관련된 가고, 부분도 네. 네, 나오면은 철컹철컹이라는 나오면은 이제 인식이 나오면은 있기 때문에 스카웃되고. 제가 좀 말 좀 하자고요. 그래서 화이트 해커가 되는 순간 철컹철컹을 안 하려고 하기 위해서 그분과 어떤 과정을 통해서 네.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도 자소서가 있을 때니까 자소서로 풀었고 그분이 오히려 이런 쪽으로 전공으로 가라고 하면서 좀 뒷받침을 해주신 분이에요. 아, 그것보다는 네. 철컹철컹해가지고 뉴스에 났어야 돼. 그러면 걔 인생이 더 풀렸을 수도 있어. 그런가요? 네. 그럼 좀 그럼 감옥에 갔다 오고. 그러니까 아니 아니야. 대학은 실패하지만 취직에는 엄청나게 성공했을 수 그리고 있어. 그분이 네. 그 회사에 취업을 보장해주겠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이미 그런데- 철컹철컹 안 네, 해도 근데 되겠네. 그 애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그 전공을 조금 더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네. 대학을 트라이했던 애였거든요. 아, 5등급 애니까 원래는 그런 쪽에 너무 많았겠죠. 음. 근데 제가 그때에서 마지노선으로 위쪽에서 뚫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세종대 광운대였거든요. 그런데 1단계도 통과시켜주지 않더라고요. 일단은 그쪽은 그래도 내신을 그래요? 좀 많이 보는 거 같아요. 뭐, 그렇으니까 비슷한 사례인데도 네. 연도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마음이 편해지죠. 그렇죠? 제가 연도까지 까면은 이거 너무 안 돼, 안 돼. 신상이 많이 네, 나와서 네, 그러니까. 연도는 그쵸, 까지 그쵸. 그냥 연도는 달랐던 걸로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너무 네네. 선생님이 생각을 하실 때 조금 선생님이 이 정도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케이스다. 아까 얘기해 주신 것 중에 어떤 학생들이 좀 그러니까 얘기했던 것 말고 그러니까 저희 학교가 좀 내신이 안 좋은데 좀 뭔가 그 입시 결과가 좋은 애들이 좀 많은 학교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얘기를 못 드렸는데 아까 1.5부터 시작해서 저희는 좀 1.67 되는 애들이 서울대 좀 상위권 학과들을 가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1.66이었던 애가 있거든요. 얘가 사회교육과를 일반 전형으로 붙었어요. 그렇게 돼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애거든요. 그래서 걔가 일반적으로 좋아하네. 사회학이라고 하게 되면 원래 좀 거시로 접근하는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걔 같은 경우는 내신이 낮으니까 그렇게 하면 조금 힘들 것 같다 그쵸. 라는 생각으로 네. 미시로 들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소서 뭘 봤어요? 그래서 좀 제가 가르쳤던 교과목 네, 네. 중에서 네. 그 문화답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되면 뭐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좀 세부적으로 직접 뛰는 거 그러니까 참여 관찰을 네. 했던 것들을 중심으로 썼었어요. 그래서 질적 연구 쪽. 예. 그래서 노량진 그 학원가에 가서 그 컵밥 먹는 걸 보면서 예, 거기에서 사람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 노량진 그래서- 항상 그 목구름이 끼어 있는 동네. 네, 그렇죠. 그러면서 좀 그런 네. 것들 때문에 한국의 특성이 나오는 거다. 그렇기 네. 때문에 거대한 사회 구조보다는 개인적인 특성을 봐야 네. 된다라는 쪽으로 사회학에 대한 이해도를 네. 썼었거든요. 음. 그렇게 했더니 걔 내신에서 좀 붙기 힘들다라고 네. 선생님들이 다 얘기를 했었는데 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1단계를 통과했었고 면접 과정에서 좀 난관에 부딪혔었던 게 걔가 원래 사회학과를 원하던 애거든요. 네. 그런데 사회교육을 했잖아요. 그래서 걔가 제일 고민을 했던 게 교육 철학이 뭘까? 질문이 반드시 있을 테니까 네. 그거 관련돼서 존경하는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네. 다 얘기를 들어보라고 했거든요. 그 과정이 한 3일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네. 그 과정에서 하나의 철학을 만들어 오더라고요. 그리고 답변을 들어봤더니 조금 엉성하진 하지만 좀
괜찮은 것 같아서 2시간 내에 만들어줄 수 있는데. 일반고는 너무한 거 아니야? 2시간 내? 진짜 2시간 내에 일반고는 아, 진짜? 좀 뭐라고 해야지. 굉장히 끌리긴 하네요. 그렇죠. 2시간이라고 하니까. 근데 2시간 내에 그것도 만들어줄 저도 수 직접 하면 네. 2시간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와. 근데 그렇게 되면 오래 못 가잖아요. 음. 그러니까 면접은 언제 얘기를 하든지 질문을 하든지 바로바로 답변이 나올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제가 선택한 방법은 선생님을 찾아가서 확인하라는 직접 들어라. 거예요. 저희도 급조해서 그렇게 만들어드리진 않아요. 애 성향 다 보고 너는 이쪽이니 저쪽이니 다 진짜? 물어보고 진짜? 그렇게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애들도 괜찮았었고 요번에 같은 경우에 저희가 서울대에 하위권 학과긴 하지만 조경 시스템을 붙은 애가 있어요. 2.11이거든요. 오. 2.11이라고 한 애가 있었는데 걔는 뭐였지? 약대를 꿈꿔요. 아. 약대를 꿈꾸는데 걔는 성적도 좀 1학년 때는 되게 떨어졌다가 2학년 때부터 치고 올라온 케이스에 올라와서 그런 내신이 됐는데 걔의 강점은 딱 수학이었어요. 그래서 얘는 1단계만 무조건 통과하면 면접은 그냥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또 좀 그냥 이과 애들과 경쟁하는 그 자연 계열 수학 면접이라고 하면 얘가 독보적으로 보이진 않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조경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약대였는데 조경 시스템하고는 안 맞잖아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했던 거에서 좀 지구과학 교과목과 관련된 것을 수학적으로 푼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뭘 했었냐면 그 요즘 대단지 아파트들 아니면 단지 지구 단위 개발하잖아요. 그때 조경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때 많이 하는 게 일조량 계산하는 걸 조경에 적용해서 자소서를 풀었었어요. 그런 것들이 보게 되면 그러니까 서울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연계열은 전공적 합성보다는 그러니까 수학 과학에 힘을 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학과와 어떤 식으로만 연결시켜주면 그게 좋게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얘 내신에서 좀 수학적인 공식들을 되게 많이 썼었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했는데 1단계를 통과하고 면접에 붙더라고요. 근데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그 학교 패턴 자체가 저는 그 몇몇 학교의 특징을 조금씩 한 번씩 이제 좀 이 학교의 특징이 뭘까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서울대는 일단은 모범적인 학생들을 잘 뽑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대가 보면은 그 성적대에 따라서 이제 전공을 확 뒤엎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연고대는 그렇죠. 이제 경영을 넣는다 하더라도 서울대는 농대를 넣고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게 비일비재해서 서울대 입장에서 야 무슨 뭐 전공적 급성 뭐 필요해 그냥 공부만 잘하면 되지 약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그 활동을 좀 충실하게 했다. 뭐 그 다음에 편식을 안 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직윤하고 일반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직윤은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애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게 맞고 일반 같은 경우는 조금 통통 튀는 애들을 선호하는 게 일부 비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 사례하고는 좀 벗어나는 건데 저희가 1.6 몇이었지? 1.66이 있어요 또. 거기에 서울대 종교학과를 붙은 애가 있거든요. 재작년. 제가 서울대 종교학과 보내고 싶은 애가 있었는데 걔가 이제 2.2 연대 사학과 붙은 애거든요. 사실 근데 걔를 보내고 싶었는데. 근데 걔 같은 경우는 진짜 통통 튀는 애였거든요. 종교를 팬클럽으로 연결해서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종교학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시작을 했거든요. 모든 사회과학의 뿌리 학문이다. 진짜 좋아하셨겠네. 그리고 끝까지 컨셉으로 잡은 건 얘는 종교학에 대해서 분석이 다 끝나서 자소서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자기는 그냥 누구한테 내세울 수 없으니까 되게 새초롬하게 저는 답을 모르겠어요. 종교를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전략으로 왔거든요. 솔직하게. 솔직했다라기보다는 숨긴 거죠.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서울대가 통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뭔가 모범적인 게 아니라 조금 빗나가는데 얘 봐라 라고 하는 애들도 일정 부분 많이 뽑는 것 같아요. 계열에 따라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저희 애가 인문대학
졸업을 했잖아요. 근데 네. 이렇게 교수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인문대학 쪽에서는 진짜 덕후인 애들, 그러니까 네. 중간에 성적 때문에 트는 애들은 네, 진짜 안 좋아하니까 그렇죠. 걔네들은 또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 무슨 상경계를 가려고 했다가 갑자기 급조해서 네. 바꾸면 걔네들은 아무리 내신이 네. 높아도 떨어지는 네, 거, 맞아요. 그 약간 좀 다른 것 같아. 그런 상황이 이렇게 계열로 이렇게 쫙 나뉘는 것 같아. 근데 뭐 대다수의 학교들도 그렇겠지만 서울대도 마찬가지로 이게 그룹핑이 약간 두 개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교과 좋은 애들, 그다음에 내신으로 밀어붙인 애들 그룹핑이 두 개가 되거든요. 맞아요. 이게 극단적으로 좀 보이는 게 대학 어디 가나 이런데 통계 자료 이런 거 내놓잖아요. 이제 전년도 합불 이래가지고 내놓는데 이 말 안 듣고 꼭 보면 그래프 형태로 해서 내놓는 학교들이 있어요. 예, 카톨릭대라든지 아니면 경희대라든지 이런 데는 이게 또 통계 수치로 만들지 말라는 의도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꼭 시키는 대로 안 하고 그렇게 내놓습니다. 근데 경희대 그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이게 그룹핑이 돼요. 네, 앞에 조밀조밀하게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띄엄 이렇게 합격자 라인이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러니까 띄엄 이런 애들은 이제 자사 특목에서 비교과로 밀어붙인 애들. 그치. 네, 일반고도 섞일 수 있는데 대다수가 아마 자사 특목일 거예요. 그치. 네. 저희가 분석하는 것하고 조금 다른 게 네. 저희는 앞쪽에 있는 건 지방 일반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그리고 뒤쪽에 무리지는 게 네. 수도권 일반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보게 되면 그 밑에 조그맣게 또 모여있는 한국무대기가 또 있어요. 그게 특목자사고라고 저희는 분석을 하고 네. 지원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과마다도 특정이 다르거든요. 약간 국어나 영어 영문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에서 이제 내신 좋은 친구들이 많이 넣는 그렇죠. 편이고, 불어 불문이나 서서문이나 이런 쪽 과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외고에서 전공으로 타고 있는 애들이 이제 맞아요.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커트라인 자체가 국어하고 영어는 되게 안정적으로 높게 나와요. 근데 기타 이제 언어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학교든지 간에 한 4, 5등급씩 나오는 커트라인이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꽤 많죠. 제가 저희도 그 학교 방문 활동을 꽤 하잖아요. 그때 들었던 얘기 중에서 이대를 방문했을 때 거기가 고교 추천하고 그 미래인재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입학사정까지 대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는 해도 되겠죠? 그렇게 되면 자사 특목도 한다고? 아니요. 자사 아니에요? 특목고가 아니라 전형별로 원하는 애가 네. 다르다라고 다르죠. 하면서 다르지. 그러면서 고교 추천은 네. 그 서울대 직윤처럼 뭐, 얌전하고 그렇죠. 모범적인 거고 네. 미래 인재 전형은 네. 진짜 뭐였냐면 미래 그러니까 그거를 원하는 이유도 설명을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만 뽑아놨더니 저희 학교 분위기가 처지더라. 그래서 여기서 뭔가 통통 튀는 애들을 많이 뽑고 싶기 때문에 이 전형을 만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서울의대에 있는 교수님이 네. 그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서울의대 뽑다 보면은 애들이 맞아요. 어떤 애들이 오냐면 체제 수능적인 애들만 음. 그득그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대 진학하려면은 일단 한 번도 꼬꾸라지면 안 되잖아요. 쭉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선생님 말씀 잘 듣는 애들,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애들. 그러면서도 생활이 되게 균형 있는 애들. 그러니까 뭐냐면 과거나 영재고 애들처럼 프로젝트 딱 떨어졌다 2, 3일 동안 모든 걸 쏟아놓고 한 일주일간 시체놀이라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꾸준하게 본인의 패턴을 찾아갈 수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딱 고민하시는 게 애들이 너무 체제 수능적이다. 그래서 너무 수렴적 사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발산적 사고를 좀 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학교든지 약간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균형을 네, 특히 맞아요. 이제 내신 좋은 하는구나. 애들이 되게 꾸준하고 되게 좀 신뢰성이 있고 되게 좀 이게 좀 감정 기복이 좀 덜한 애들, 그러니까 컨디션도 일률적으로 조절을 하고 되게 깔끔한 관리형의 애들인 거는 맞는데 뭔가 좀 한 번씩 사고 치는 애들이 중간에 숨어 있어야 아무래도 좀 같이 시너지가 좀 재밌죠. 있잖아요. 그래야지. 저희 학교가 그러니까 늘 노리는 전략이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통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좀 뭔가 극과에서 얘를 반드시 한 번은 봐보고 싶다라고 하는 해서 1단계는 통과시켜주게 하는 그런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좋아하는 보고 건데. 있으면 뭐냐면은 네. 제가 전공법이고 여기서 지금 마케팅으로 다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애들이에요. 약간 바뀐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가 그러니까 좀 이런 전략을 쓰기 시작한 게 분당에서 네. 좀 자체 내에서 좀 상위 그룹에 못 속하던 괜찮으시겠어요? 이번에 어쩔 수 없죠. 보셔도 그냥 지금은 아니니까요. 지금은 아니니까 그렇게 약간 돼서 조심스러운데 그래서 지금은 뭐 좀
중간 이상으로 올라온 네. 축에 속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보게 되면 종합이라는 게 그때 당시 학교 프로파일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하고 경쟁해서는 네. 도저히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하다가 그 방법을 썼는데 그 방법을 쓰다 보니까 하나둘 붙기 시작해서 된 거죠. 마케팅 예. 전략을 써서. 네. 자, 그러면은 일단은 배틀은 누가 이기신 것 같으세요? 일단 정리를 하고 다음 편으로 넘어가야 돼서 자, 좀 더 디테일하게. 일반고 5등급 동대컴고 있으세요? 네. 자, 인정을 3.5부터 하십니까? 끝났어요. 3.5 성대부터. 아니 3.5는 아까 저기 아니었나요? 공학계열. 공학계열. 공학계열 성대. 일반고였나? 일반고. 일반고. 지방이네요. 거기서 끝났군요. 어떻게? 자, 그러면 배틀은 일단은 네. 뭐 좋게 얘기하자면 네. 모르겠어요. 좋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일단 다음 편에서 조금 더 노려보는 걸로 네. 내용적인 더 있는데 면으로 참겠습니다. 더 있는데 참는다는 거 네, 어떡하죠? 알겠습니다. 네. 긴장되네요. 여기서 일단 이 네. 편은 끝. 네. 다음 편을 더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5를 이길 사례가 진짜 없나? 이기고 싶다. 이기고 진짜 싶다. 이기고 싶어. 너무 이기고 싶어. 지금 너무 이기고 싶어. 계속해서